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례 25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제의 답안과 제 답안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공제의 답안에 대한 특별한 평가 시간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보시게 되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외판업을 하는 갑은 호프집 주인이 국도에 진입하기 위하여 사비를 들여 개설한 사설도로. 우선 이제 호프집 체크하시고, 판례는 민박집이었었습니다. 호프집. 호프집이라고 되어 있으면 옆에 써놓으시고요. 영업장소입니다. 영업장소. 영업장소라는 것은 이제 요거 자체만 갖고 보면 이건 사주소가 아니에요. 사주소가. 그 다음에 사설도로 위에 자신의 차를 주차시켜 놓고, 그러니까 호프집 주인이 만들어 놓은 사설도로인데요. 옆에다가 화살표 당겨서 사유도로 X라고 해놓으세요. 사유도로. 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유도로라고 하게 되면 이 사유도로는 역시 가항상 곡물로서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을 하고요. 도로법상 도로면 그것은 항상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도로면 그것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곳으로서 사주소가 아니게 되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유도로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도로와 동일한 겁니다. 국가 소유의 땅에 도로를 만들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에 도로를 만들든 아니면 사유지의 도로를 만들든 법적으로 그것을 도로로 지정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유도로는 도로법상 도로고 도로교통법상 도로이며 이것은 사주소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사유도로가 아니라 사설도로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설도로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사설도로는 우선 공익 목적으로 제공된 물건으로서 곡물이 아니고 이것은 이 호프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로로서 이것은 사물에 해당을 합니다. 사물에 해당하니까 사설도로는 우선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데요. 도로법상 도로면 당연히 도로교통법상 도로지만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도로 아니라는 건 먼저 체크하실 필요 있고요. 그 다음 자신의 차를 주차시켜 놓고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에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나가던 중 대리를 부르지 않았죠. 음주 상태에서 지금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음주운전한 건 자체는 잘못이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요.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는 장소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위 사설도로상에서 교통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벌금형과 함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여기 벌금형 밑줄 그시고 형사제재처분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밑줄 그시고 이것은 행정제재처분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음주 측정이라는 행정작용 하나하고 형사제재처분 및 그리고 행정제재처분 이렇게 세 가지가 문제됩니다. 이것은 2번에서도 공이 동일하고요. 이에 갑은 위 사설도로상에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할 수 없고 따라서 벌금형 및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움직이며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실 행정법 문제입니다. 여기서 그냥 그럴듯하게 말하는 것도 사실 행정법의 법리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음주 측정은 행정조사예요. 행정조사인데 그 행정조사의 내용이 정확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음주 측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 0.15%가 나왔다. 0.15%의 내용상 정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조사 과정에서 행정조사의 한계를 일탈하게 되면 그 절차상 한계를 일탈을 하게 되면 이때 그 일탈돼서 위법한 사유가 중대한 사유면 이때는 그 행정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나 자료에 기초해서 행해진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다 라는 식의 논의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행정조사 테마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의 문제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음주 측정을 할 수 없는 곳에서 네가 음주 측정을 했다.
그러니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거부도 뭐 역시 음주 측정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니까 그 음주 측정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형사 제재처분, 행정 제재처분 다 안 되는 거 아니냐?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묻는 것은 행정조사의 한계 일탈에 따른 행정처분의 위법성 이걸 묻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쪽에 이제 테마 제목이 뭐냐면 논점 제목이 행정조사 하자의 효과라는 그런 논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묻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갑이 을로 바뀌었죠. 을은 술을 먹고 귀가하다가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자신이 거주하는 A 아파트 구내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눈이 내렸어요. 그렇죠? 차를 아주 사랑하고 있고요. 저도 좋아하는 차가 있긴 한데 요즘에 너무 예쁜 차가 많이 나와갖고 그렇죠? 제가 성향이 좀 여성스러운가 봅니다. 예쁜 차가 좋아요. 예쁜 차. 승용차를 A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옮겨 주차 구획선으로 주차를 하려다가 바로 옆에 있는 병의 차의 백미러를 깨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하면은 예전에 제 사례 집에는 병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별로 필요 없는 거여서 이에 병과 책임 문제로 다투다가 교통경찰관을 부르게 되었는데 교통경찰관은 을이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불만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또 거부했어요. 위랑 상황은 똑같아요. 장소만 좀 다르죠. 하나는 호프집의 사설도로고 지금은 지하 주차장입니다.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 음주 측정 요구했으나 거부했고 벌금형과 함께 운전면 취소가 또다시 되었습니다. 이따가 좀 참조점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갑은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경찰관이 음주 측정할 수 없고 위에서는 사설도로에서 할 수 없고 여기는 지하 주차장에서 할 수 없고 따라서 벌금형과 운전면 취소는 모두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하튼 갑과 을의 주장은 타당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상황과 밑의 상황이 다르니까 지금 두 개의 문제를 따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선 여기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종전 법령에 따른 경우하고 지금 개정 법령에 따른 경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행정작용은 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음주 측정이라는 행정조사였고 경찰조사, 그 다음 두 번째는 형사제재처분으로서의 벌금 부과하고 행정제재처분으로서의 운전면 취소 이 3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3개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전법령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종전법령에 따르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냐 아니냐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사주소일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곳이니까 여긴 사주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도로교통법상 도로다 아니다. 이렇게 되면 도로다 하게 되면 여기는 사주소가 아니다. 여기는 사주소가 맞다.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기서는요. 음주 측정이 가능한가? 과거에는 이랬습니다. 과거에는 음주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서는 음주 측정이 가능한가? 여기서는 음주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주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의 형사제재처분과 행정제재처분, 형사제재처분과 행정제재처분 이렇게 비교해 보시게 되면 벌금형이 먼저 나왔으니까 형사제재처분은 음주 측정 가능하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한 형사제재처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행정제재처분 역시도 음주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한 이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 여기서 형사제재처분의 경우에 있어서 음주 측정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음주 측정한 거니까 여기서 형사제재처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행정제재처분 음주 측정이 불가능한 곳에서 한 거니까 이것도 불가능하다. 이게 종전법령이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도로교통법이 2010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뭐가 들어오냐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 그래서 도로 외의 곳이라는 표현이 들어오는데 그 도로 외의 곳이라는 이 규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개정법령에 따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법령. 이렇게 내려오면서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도로 외의 꽃이라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 외의 꽃, 도로 외의 꽃. 이 부분이 들어오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냐 아니냐에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도로다 아니다. 도로다 아니다 똑같이 가주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도로면 아니면 그러면 여기는 사주소가 아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사주소가 맞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주소 이런 식의 논의가 나오는 것은 경찰 공공의 원칙 중에서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때문에 이런 식의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음주 측정이 가능한가?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음주 측정은 그것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인 것인가 아닌 것인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둘 다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경찰 공공의 원칙이라는 조리법을 근거로 불문법을 근거로 본다면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을 고려하면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여기서 이렇게 돼버린 이유는 뭐냐면 성문법에서 이렇다라고 했기 때문에 불문법에 따른 이 상황은 이미 어떻게 돼요? 배제될 수 있는 겁니다. 성문법에서 이렇게 인정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 도로 외의 꽃이라는 것을 과연 도로교통법 93조에 있는 행정제해처분 규정에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이제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형사제재처분은 음주 측정이 가능한데 이게 도로교통법상 도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 이렇게 들어갔을 때 기존에는 XX였었는데 여기서는요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형사 제재 처분은 되는데 행정 제재 처분은 안 된다. 이거를 묻고 있는 문제예요. 이거를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메일로 엄청난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그렇죠? 근데 법이 개정되고 나서 올해까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것은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성숙되었다는 것이고, 제가 정말 2013년도 문제 뭐 나올 거냐고 찍어라 하면 이건 반드시 찍습니다.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을 했냐면 여기서 이 부분에서 지금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 측정을 해서 그에 따른 제처분이 들어갈 때 XX가 OX로 바뀌었다라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걸 전제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보시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호 이게 바로 여기 있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냐 아니냐 우선 이거부터 판단하고 들어가는 거죠. 기존의 논의의 경로 의존성에 따라서 그대로 논의를 해보시게 되면 가목, 나목, 다목, 라목에서 도로법상 도로, 유료도로법상 도로, 농어촌 도로 정비법상 도로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 그 다음 플러스 뭐 있어요? 그 밖에 현실적으로 위에 있는 거 3개 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핵심 뭔데요? 공개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중과의 접촉이 있는 곳입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가 필요한 곳, 이건 뭔데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공개된 장소, 이것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볼 거냐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냐 아니냐 논의 이것을 지금 2조 1호 가나다라목을 가지고 볼 거야. 그 다음에 26호에 있는 정의를 보시게 되면 운전에서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 사용 방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인데 괄호가 들어왔어요. 이게 새로 들어온 거예요. 괄호가 들어오면서 44, 45, 54, 148, 148조의 2에서 도로 외 꽃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도로 외 꽃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왜? 도로에서 차마를 운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뭔 도로겠습니까? 이게 도로교통법이니까 이 법의 도로예요. 이 법의. 도로교통법상 도로라는 거예요. 근데 예외 규정이 들어온 거죠. 이 법의 도로가 아니어도 26호에서만큼은 도로로 보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면 44조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 148조에 2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CF93X죠. 93이 없어요.
그러면 44는 뭐고 93은 뭐고 148조의 2는 뭘까요?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44조 2항이 바로 음주 측정에 대한 문제죠. 여기는 이 음주 측정에 대한 문제는요. 요거는 44조 2항입니다. 여기 44조 2항, 44조 2항, 44조 2항이 이렇게 돼 있으니 44조가 도로 외의 곳이 적용이 되니까 44조 2항에 따른 음주 측정에서는 그것이 도로교통법상 도로냐 아니냐, 즉 요거 부분이 도로 외의 곳이죠. 여기가 도로 외의 곳, 요 부분이 바로 도로 외의 곳,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48조에 2가 들어오는데 지금 여기서 형사제처분,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148조의 2입니다. 행정제처분, 이게 바로 93이에요. 93조 1항. 똑같이 148조의 2. 이걸 다 써야 되는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미 쓰기 시작을 해갖고 148조의 2. 여러분도 다 쓰고 계신가요? 그러지 마세요. 93 써지지도 않네. 93조 1항, 그쵸? 148조의 2. 그 다음에 93조 1항 이렇게 돼 있어요. 이래 돼 있을 때 여기 지금 뭐라고 했냐면 44조하고 148조의 2는 포함시켰어요. 93조는 포함이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 여기서 도로인 곳에 있어서만큼은 93조도 문제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그렇죠? 근데 여기 도로 아닌 곳이라고 하게 되면 93조는 문제가 돼요. 옛날에는 148조의 2도 안 됐었어요. 왜? 도로 외의 곳이라는 게 아예 없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 이것만 문제가 된다 이거죠. 이것만. 이 부분만. 왜? 도로 외의 곳 상황에서 93조는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문제다. 사실 문제 다 푼 거예요. 그 다음에 44조 보시게 되면 44조 1항은 우리가 여러 차례 본 것처럼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고 44조 2항은 호흡 측정을 하는 음주 측정입니다. 지금 44조가 포함되는 것은 이 음주 측정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93조 1항, 이 93조 1항 지금 거부했으니까 요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부 보시게 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과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1년의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이 모두 인정된다고 했는데요. 여기 단서 규정이 있다 이거죠. 단서 규정 보니까 다만 하고 나서 다만 옆에 제3호 동그라미 치세요. 제3호 밑에 내려가 보시면 제3호 44조 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무슨 말이죠? 앞에 44조 2항 한번 보세요.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여기까지는 전단. 그 다음에 1항에 있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에 위반해요. 술에 취한 상태 자동차 등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게 후단이에요. 후단. 그러니까 지금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둘 다 뭐야? 술에 취해 있었죠. 그러니까 이 후단 부분의 요건에 해당해서 음주 측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93조 1항 제3호 보니까 44조 2항 후단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게 뭐야? 음주 측정 거부입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단서 제3호에 걸려서 맨 끝에 효과 규정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돼서 이건 기속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분명하다면 음주운전 한 게 분명하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재처분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속행위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가 음주운전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음주측정이라는 행정조사를 한 장소가 어디냐 지금 이런 문제예요. 지금 거부에 대한 문제에서 운전면허 취소가 나왔다니까 이 부분에서 이 행정제재처분 이 부분이 왜 운전면허 취소를 거들먹거렸는가? 93조 1항 단서에 있는 3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이것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라는 제재처분의 내용이 등장한 거예요. 내용이 이것 때문에 등장했다. 그냥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논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148조의 이 벌칙 규정을 보시게 되면 1항에서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해서 징역형과 벌금형에 대한 무엇이요? 행정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밑에 내려가 보시니까 제2호가 있네요. 제2호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44조 2항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이게 뭐예요? 음주 측정 거부 말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건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하나는 형사제재고 하나는 행정제재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져도 상관없는 겁니다. 예,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답안에 써주시면 참 예쁜 답안이겠죠. 하지만 논점을 여러분들이 그냥 촌철살인 밀고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형사제재처분의 벌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148조 2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답안 들어가시게 되면 우선 음주 측정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도 법적 성질 검토하실 때 여러분들이 형사제재처분의 벌금 부과의 법적 성질 유형과 논의하실 겁니까? 그건 필요가 없습니다. 벌금 부과는 금전급부 의무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강학상 하명, 경찰상 하명 맞아요. 맞고 뭐 아니라고 얘기하는 교재도 있는데 벌금 부과에 대해서 과연 취소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의 대상적격 문제 때문에 아니라고 주장하는 교재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분성 인정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취소의 대상이 아닌 것뿐이죠. 그렇죠? 왜?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뿐이고요. 그다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당연히 강학상 철회로서 처분성 인정됩니다. 근데 그것까지 법적 성질에 포함시키면 오히려 내용이 산만해져요. 알겠죠? 음주 측정만 밀고 들어갑니다. 왜? 핵심은 이거니까 여기서 음주 측정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해도 돼 안 돼? 경찰 공공의 원칙 이게 핵심이니까. 알겠죠? 그다음 음주 측정 보도록 합니다. 경찰 행정 작용이라고 보는 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 없고요. 경찰 조사 이걸 여러분들이 즉시강제 처리하지 마시고 조사 처리하세요. 즉시강제로 보는 교재들도 있어요. 제가 가끔씩 그렇게 설명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교재들도 있는데 이렇게 설명드릴 때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음주 측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음주 측정을 해갖고 뭐 어쩌겠다고요. 그렇죠? 음주 측정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어떤 행정 처분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뿐입니다. 조사 과정이다. 경찰기관이 정책결정 직무수행을 위해서 사인으로부터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니까 조사고 이와 같은 행정조사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권력성 유무에 따라서 권력적 조사와 비권력적 조사가 있고요. 그 권력적 조사를 우리가 강제조사라고 하고 비권력적 조사를 우리가 임의조사라고 합니다. 임의조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잘 알고 있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임의조사라고 한다면요. 불신검문을 하면서 정지시켜놓고 질문하는 거죠. 질문의 목적은 뭐죠? 질문의 목적은 경찰관의 의심을 해소하는 겁니다. 궁금증 해소, 이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행정조사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상대방이 질문에 응답을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에 따라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발적 동의를 요한다는 점에서 질문은 뭐예요? 행정조사는 행정조사인데 임의조사입니다. 비권력적 조사. 그렇죠? 여기서 음주 측정을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에 기대해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조사고요. 이와 같은 강제조사는 그 성질이 무엇이냐?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왜? 여기서 더더더더가 있다고 했죠? 더더더더 이게 뭐야? 집행행위가 개입되어 있고 상대방의 그것을 참고 견뎌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냄새가 나도 참아야 돼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예요? 수인 하명하고 집행행위가 결합되어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 어쨌든 수인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처분성 인정된다. 그 다음 음주 측정은 44조 2항에 근거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측정할 수 있다라고 가능 규정 도구이기 때문에 재량행위죠. 재량행위니까 이 논의가 나오는 거야. 재량행위니까 경찰 공공의 원칙 위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재량의 하자와 관련돼서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도로교통법상 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래에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음주 측정할 때 44조 2항 말하는 거죠. 어디에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겼다. 뭐 때문에?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때문에. 그렇죠?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그 다음 도로교통법 측면에서 동그라미 1번, 그 다음 사주소 불가침 원칙 측면에서 동그라미 2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그라미 1번에 도로교통법의 측면에서 이거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점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제가 그냥 참고 설명한 겁니다. 보시면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음주 측정은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건 뭐 당연하죠. 당연한데
도로교통법이 또 달리 정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위에 건 성문법 측면이죠. 이거는 불문법 측면이란 말이죠.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이게 뭔데요? 이게 바로 경찰 행정의 주된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어디요? 개인의 생활활동 영역. 개인의 생활활동 영역에 뭐가 있죠? 사주소, 사생활, 민사관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경찰 공공의 원칙에는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 민사관계는 관여하면 안 돼요. 불관여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중에 사주소 문제죠. 사주소 문제.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에 의해서 제한된다라고 보았다. 이에 따르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곳, 그 얘기는 뭐예요? 도로교통법상 도로면 더 이상 사주소가 아니죠.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곳이면 사주소입니다. 그렇죠? 사주소에서는 음주 추정이 불가능하고 봐왔었다. 이건 경찰 공공의 원칙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서 우선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범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여기서 논의가 되고 있는 호프집의 사설 도로가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만약 둘 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법상 도로다. 그러면 옛날에도 동그라미 도로교통법상 도로다. 그러면 개정법령에 따라 동그라미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그런 문제 때문에라도 지금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 공공의 원칙. 우선 경찰 재량 행위나 아니면 행정계획에서의 계획 재량 행위라고 하게 되면 일반 재량과 비교했을 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유의 한계 법리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 계획장에는 형량, 명령 원칙이라는 게 있고 경찰 재량에는 경찰법상 일반 원칙이라는 게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음주 측정과 관련돼서는 경찰 소급, 경찰 공공, 경찰 책임, 경찰 평등, 경찰 비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문제되는 것이 경찰 공공이다. 그래서 공공의 원칙 논의를 들어갑니다. 경찰 공공의 원칙이라는 것은 직접 관계없는 개인 생활 활동 영역에 관여할 수 없다는 건데 사주소, 사생활, 민사관계가 있다. 이 중에 사주소 들어가 보도록 하겠다 하고 들어갑니다.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보시게 되면 사주소에 대해서는 경찰권 발동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건 뭐 때문에 그렇다? 프라이버시권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사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주소란 무엇인가? 사적 활동의 본거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야? 일반 공중의 통행으로부터 차단된 곳입니다. 차단된 곳. 그러면 여기는 호프집은 어떻고 지하철은 어떨까요? 호프집이 일반 공중의 통행으로부터 차단되면 망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몇 년을 고생을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3년 반을 고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안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학원을 운영을 해보다가 학원 문을 딱 닫고 딱 3년 반 고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 숨을 좀 쉬게 되죠. 안 돼요. 절대 호프집이 사주소라고 주장해도 아니야, 우리 호프집은 사주소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지하 주차장은 그렇지 않죠. 여기서 일반 공중의 통행으로 차단, 요게 핵심이에요. 공개된 곳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 수시로 출입하는 여관, 음식점, 다방, 극장 이런 곳은 사주소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여관에서 음주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얘기하는 사주소가 뭐냐 그냥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사주소가 그냥 뭐냐? 여관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 측정 안 합니다. 그 다음 도로교통법상 도로. 이 얘기는 왜 하는 거냐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하면 더 이상 사주소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도로냐 아니냐라는 판단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앞에 참조조문에서 2조 1호 봤었는데요. 뭐 있었습니까? 가나다라목이 있었어요. 그렇죠? 가나다라목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목은 뭐냐? 도로법상 도로예요. 그죠? 도로법상 도로. 도로법상 도로면 무조건 도로교통법상 도로. 유로도로법상 유로도로도 마찬가지. 농어촌 도로정비법상 농어촌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 세 개 중에 하나 걸릴까요? 걸리면 문제가 너무 싱겁죠. 그렇죠? 무슨 말씀입니까? 도로법상 도로 거기 보면 도로법 8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속국도, 일반국도,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속국도하고 일반국도는 뭘 말하는 거예요? 국토해양부 장관이 도로로 지정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특별시도, 광역시도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도로 지정했고 지방도는요 도지사가 지정했고 시도는요 일반시장이 지정했고 군도는요 군수가 지정했고 구도는요 구청장이 지정했고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이제부터 여긴 도로야.
여긴 도로니까 일반 공중의 통행과 보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지정했어. 뭐라고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하라.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지정해버린 겁니다. 그쵸? 이 곡물이에요, 곡물. 공익 목적으로 제공된 물건. 이건 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예요. 아니, 어떻게 고속국도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이 사설도로가 그거냐 이거죠. 아까 제가 사유도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 사유도로라고 하면 고속국도 중에도 사유도로 있고 일반 국도 중에도 사유도로 있어요. 그러면 그건 도로법상 도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사유도로가 아니고 사설도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설도로. 그 다음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 이러면 호프집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거기다가 차 좀 세울게요. 돈 내요. 이러면 안 들어가요. 딴 데 가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고속국도 같은 경우에 도로공사가, 한국도로공사, 이건 이제 우리가 공무수탁사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를 하죠. 그런데 여기 뭐예요? 갈 때 통행료 내지 않습니까? 통행료, 사용료 징수하는 곳이 유료도로예요. 여기 뭐 유료도로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됐고요. 그다음 농어촌 도로정비법상 여기서 농어촌이라고 안 했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이것도 곡물이거든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건 곡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도 해당 사항 없고.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어디로 나오냐? 공개된 장소로 나옵니다. 공개된 장소. 왜? 변수의 x니까. 변수가 나와야지 논의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죠? 변수의 x 공개된 장소 라목 들어가도록 합니다. 공개된 장소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이용하는 곳으로서 일반 교통 경찰권이 미치는 곳을 말하는데 판례 기준을 보도록 합니다. 이 판례에 대해서 법이 개정된 다음에 이 판례 이게 무의미해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절대 아닙니다. 개정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도로교통법상 도로냐 아니냐에 대한 판례인데 이 판례가 나오고 와서 여기서 아니라고 하게 되면 안 되는 거 있어요. 안 되는 거. 이 판례 여전히 유효하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것만 보도록 합니다. 성균관 대학교 판례죠. 학교 교내, 대학교 교내는 무엇이다? 학교 운영자가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다. 그 안에서 음주 측정 못한다라고 한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파트 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디귿자 공간 안에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일 뿐이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다. 여기는 뭐예요? 주차하러 오는 사람만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이 거기 주차하러 왔을 때 주차하러 온 사람만 거기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사주소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랑 달라요. 이건 어떻게 생긴 곳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보시게 되면 이게 아파트 단지 전체의 정문이에요. 정문인데 이런 경우 있죠. 이렇게 들어가면 이 안에 아파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펜스예요. 아파트 끝에 부분 펜스입니다. 여기 문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저희 집에 여기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요게 아파트 한 동이에요. 여기 아파트 한 동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아파트 한 동이고 여기가 이렇게 아파트 한 동이에요. 여기가 다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다 주차장. 그렇죠? 그러면 여기 통행로가 있죠. 여기 이렇게 통행로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통행로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겨우 여기 차 한 대 들어와갖고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차 세웁니다. 디귿자 디귿은 이렇게 만들 걸 그랬나요? 디귿자잖아요. 디귿은 안 돼요. 알겠죠? 디귿. 리얼은 안 돼. 알겠죠? 기억은 될지도 몰라요. 이건 장난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기억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디귿은 안 돼요. 세면이 막혔기 때문에. 이런 곳은 사주소입니다. 그 다음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사이의 통행로 아파트 경비원들이 차량 스티커 발부에 왔다라고 할지라도 외부 차량 출입 통제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차량 스티커 왜 발부하는 건데요? 이건 주차 문제 때문에 그런 것뿐이에요. 그렇죠? 외부 차량 왔다 갔다 걸어 다닐 때도 보행할 때도 차 끌고 다닐 때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서 아파트 이렇게 삥 돌아서 가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지 중간에 질러버리죠. 그렇죠? 질러버리는데 외부 차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이거는 분명히 도로교통법상 도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주소가 아니다. 그다음 민박집 판례죠. 민박집 주인 개인이 자기 돈 들여갖고 깔았다 이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사유도로? 아니요. 사설도로. 이 문제에는 그 사설도로입니다. 사설도로는 뭐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다. 왜? 영업장소니까.
영업장소에는 일반 공중에 아무나 불특정 다수인이 왔다 갔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 지나가다 와서 한 잔 먹고 가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도로교통법 도로 공개된 장소가 맞다는 겁니다. 그쵸? 이거 유효하다고요? 아직 유효한 판례다 이겁니다. 그쵸? 그 다음 도로교통법이 근데 개정돼 버리고 말았다. 2010년도 7월 23일자에 개정이 되면서 아까 우리 봤던 거 어디 있었습니까?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에 있었습니다. 26호에서 운전이란 이렇게 놓고 나서 도로 외의 곳을 포함시키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러고 나서 이제는 음주 측정 및 그에 따른 제해처분의 허용 범위에 일정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래 음주 측정할 수 없는 곳에서 지금 음주 측정할 수 있게 됐고 종래 제해처분이 불가능한 부분이 이제 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2조 26호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 봤던 대로 44조 동그라미에 148조에 2 동그라미 치고 93조가 X돼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음주 측정은 어떻게 되느냐? 음주 측정은 44조 2항에 근거해서 행해지는 것인데 엄연히 2조 26호에서 44조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시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도로냐 도로 외의 곳이냐랑 관계없이 음주 측정은 이제 다 되는 거죠. 그렇죠? 다 가능해졌다. 그러면 형사제재처분은 어떠냐? 역시 마찬가지로 2조 26호에서 형사제재처분 지금 뭐 했습니까? 음주 측정 거부에 따른 형사제재처분 논의했죠? 148조의 2를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도로 외의 곳에서 형사제재처분하는 게 아니고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 측정을 한 자료를 근거로 한 형사제재처분 된다 이거죠. 된다. 그다음 행정제재처분 여기를 보세요. 앞에 음주 측정도, 형사제재처분도, 그 다음 행정제재처분도 괄호를 제가 하나씩 넣었어요. 뭐라고 돼 있냐? 조리법상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 도로 외의 곳에서 된다.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에 따르게 되면 도로 외의 곳에서 안 되는데 이거에도 불구하고 된다. 형사제재처분 똑같죠? 괄호 보시게 되면 조리법상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따르면 안 되는데 근데 정무법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제재처분 보게 되면 괄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리법상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에 따라. 왜? 2조 26호에서 93조는 포함을 안 시키고 있었으니까 종래 상황 그대로, 종래 기준 그대로 다시 적용시킨다 이겁니다. 거기서 나온 결론이 바로 여기는 이 X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X 이게 나오는다 이거죠.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이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는 이제 남은 마지막 유일한 곳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문 2를 보시게 되면 결론 내려야죠. 호프집 사설 도로는 판례 있었네요. 민박집. 그쵸? 민박집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도로교통법상 원래부터 도로라고요. 원래부터 도로니까 사주소 아니라고요. 원래부터 음주 측정 가능했고 지금도 가능하다고요. 원래부터 이것을 근거로 한 형사, 행정, 제재처분 가능했고 지금도 가능하다고요. 따라서 설문 1의 해결 이 부분은 뭡니까? 종래 상황과 완전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거예요. 갑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고 설문 2를 보시게 되면 지하 주차장 이것은 용건이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사주소라고 봅니다. 이 사주소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밑으로 들어온 거예요. 일로 들어왔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봐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호프집이에요. 호프집 사설도로. 이게 호프집 사설도로. 이게 지하주차장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음주 측정도 된다 한 거고요. 둘 다 된다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종래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그 다음 설문 2의 해결 부분은 지하주차장은 사주소가 맞다 이거예요. 근데 음주 측정은 이제 된다 이거예요. 원래 안 되는데 이제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형사제재처분, 행정처분 다 안 되는데 지금은 형사제재처분은 되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결론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고 문제가 이 이상 복잡하게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온다면 어디서 나온다? 제2문에 25점짜리 사례로 나올 겁니다. 나온다면 1문에 50점 만들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문 출제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공제 답안에 대한 분석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게 되면 완전 똑같네 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례 25번을 간단하게 함께 해결해 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